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영주권 취득 한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한인의 수는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도 반토막이 나면서 이에 대한 승인도 3년 만에 52%나 급감했습니다. 더구나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가족이민 축소 법안의 여파로 아시아계 이민은 40%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출신 국가별로 11위를 기록했고 취업 이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발표한 이민 연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년도 미 전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9,184명으로 2016 회계년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는 캘리포니아가 6,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706명으로 2위, 뉴저지 1,300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1,417명, 워싱턴 766명, 버지니아 76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6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6,522명, 가족 이민 1,296명, 추첨 영주권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7만 581명으로 최다였고 중국 7만 1,565명, 쿠바 6만 5,028명, 인도 6만 394명 등의 순이며 한인 취득 건수는 11번째였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2005년에 급증한 뒤 2008년 2만 6,666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5년 17,138명으로 급락했다 2016년 곧바로 2만 명 선을 다시 회복한 바 있습니다. 2017 회계년도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는 112만 7,167명으로 전년에 비해 4.5%가 줄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로 연말 전 배럴당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배럴당 70.78달러 수준이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열흘 만에 6% 넘게 상승해 75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21일 배럴당 78.24달러에서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유가 상승론자들은 11월 4일 미국의 제재가 발효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크게 줄어들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우디의 공급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는 향후 몇 달 동안 일평균 55만 배럴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는 필요시 일평균 150만 배럴까지 추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의 석유 공급이 최대 일평균 200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어 공급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이곳 2세, 3세들은 물론이지만 한국의 젊은 층에서도 개천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제4350주년 개천절을 맞아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350주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9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발족한 단체 아킴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개천절을 기념하고 한인 이민자들, 특히 한인 2, 3세들에게 한국인의 뿌리와 정신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선조님들이 홍익사상이라는 홍익인간이 되라는 이런 귀한 사상과 이념을 후손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 귀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 임원들은 개천절의 역사적 의미와 한인 이민자의 정체성 확립,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실천 방법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아린 학생은
할아버지가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오늘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듣게 돼 좋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킴은 앞으로 해마다 개천절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역사와 한인 이민자 정체성을 바로잡는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3일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학교 2곳도 폐쇄됐습니다. 어제 오전 1시 45분쯤 1레비뉴 11스트리트과 12스트리트에 있는 5층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건물 전체로 옮겨붙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화재는 6급 알람 규모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로 인해 건물 뒤편이 무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민 3명과 소방대원 14명 등 총 1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화재 발생 지역 인근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 고교와 PS19 학교 등도 학생들이 연기에 노출되는 등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폐쇄 조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영 교도소들이 이민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영 교도소의 시설 또한 크게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미립국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아동보호소 등의 정부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남서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민영 교도소들이 불법 입국 이민자들의 구치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시설 수용을 의무화하면서 민영 교도소의 불법 이민자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의 민영 교도소 위탁 수용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시설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민영업체는 안정적 수요 확보로 인한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이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영 교도소들의 시설 운영이나 재소자 처우가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민영 교도소에서의 보안 문제 발생 빈도와 폭력 사건 발생 비율이 정부 시설보다 높고 지병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대처나 직업 훈련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민영 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9%를 수용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 수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공적 부조 수혜를 받고 있는 32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행히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받았던 공적 부조 수혜 기록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복지 수혜자의 2.5%인 32만여 명에 달하는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이 현재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복지 수혜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거부를 우려한 이들 이민자들의 복지 수혜 중단으로 연방정부는 연간 약 1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이민자의 약 20%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공적 부조보다는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의 85%가 61세 이하의 노동 가능 연령대의 이민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연구센터 측은 이번 새 이민 정책안에 대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과거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새 정책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방유예 청소년들이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맨해튼과 브롱스, 브루클린 등의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오늘부터 540 웨스트 53 스트리트 아파트에 입주할 총 102가구를 모집합니다. 스튜디오 유닛 지원을 위한 가구당 소득 기준선은 연 39,292달러에서 122,615달러이며 원베드룸 유닛 지원은 49,098달러에서 137,775달러입니다. 투베드룸 유닛은 58,903달러 이상, 쓰리베드룸은 68,023달러 이상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워터라인 스퀘어 아파트도 총 269가구에 대해 어제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 37,578달러에서 43,860달러, 원베드룸은 42,252달러에서 51,100달러, 투베드룸은 연소득 48,275달러에서 62,580달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축 노인 아파트인 브롱스의 1880 보스턴 로드 아파트는 입주자 58가구를 1일부터 모집하며 마감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또 브루클린 그린우드의 194 22 스트리트 신축 서민 아파트와 브롱스의 1434 언더클리프 애비뉴 신축 서민 아파트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문과 신청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받아보려면 봉투 뒷면에 코리언이라고 쓰고 반송용 봉투를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뉴저지 펠파크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진행됐던 거리 축제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에 할인 행사까지 일석삼조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 거리 무대에서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거리 축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여 업체들은 거리에 부스를 설치하고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매장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펠팍 상공회 정영민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고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펠팍 한인 상가가 30년 동안 애써서 이렇게 정말 집중된 한인 상가를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 이웃들과 또 다른 민족들도 모시고 오셔서 즐거운 이 거리 축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브로드 애비뉴 센트럴 블러와드부터 브링크오프 애비뉴 구간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거리에 무대를 설치해 펠팍 유스 오케스트라, 댄스 공연, 노래 자랑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타운홀 맞은편에 부스를 마련하고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500여 명의 등록을 받았다며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보호 무역을 주장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대중 관세를 높여 미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구매와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펴면서는 중국의 최대의 고통을 미 소비자에게는 최소의 고통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의 우호적이던 상공회의소조차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